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3 자바 입출력과 폼 라운드 21 애플릿 기본 구성 및 활용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목차 보시면 애플릿 작성법과 실행 순서, 다음에 애플릿의 이미지와 사운드, 다음 경막 게임 예제 만들기 순서대로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애플릿이라는 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AWT와 지금 그래픽스를 배운 상태죠. 이벤트 처리하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작성된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로컬 어플리케이션 파트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시스템에서는 동작이 되지만 웹인 시스템에서는 동작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플릿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릿의 의미가 뭐냐면 웹에서 동작하는 자바 프로그래밍, 이것을 그 웹에 포함되어서 동작할 수 있는 자바 프로그래밍, 이것을 애플릿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바가 처음에 크게 활성화된 이유도 바로 이 애플릿 때문에 크게 활성화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플릿의 사용법은 아시면 될 텐데요. 이거 아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만든 AWT나 이벤트나 그래픽, 이 세 가지가 그냥 웹에 포함될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 계열만 프레임에서 애플릿으로 바뀌었다. 요거 빼고는요, 크게 뭐 틀린 점도 없고요. 물론 보안적인 이유라든지 로컬 시스템과의 연동 이유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몇몇 가지가 동작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이미 앞서 배웠던 내용들 모두가 한꺼번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애플릿의 작성법과 실행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애플릿을 작성하려면 우선 웹에서 동작해야 되니까 웹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은 항상 HTML이라는 언어로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웹에서 동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HTML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HTML에서 작성되는 내용이 아주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애플릿을 포함하는 HTML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애플릿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이 애플릿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했을 때 비로소 애플릿을 포함시켜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있으면 이제 애플릿 태그에 들어갈 자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 자바 프로그램은 프레임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애플릿을 상속받는 클래스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애플릿의 클래스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작성 메소드. 이러한 순서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애플릿에서도 생성자가 동작하긴 동작합니다만은 생성자는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이고요. 제일 첫 번째 init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실행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앞에서 그 화면 초기화하자 그러면서 init이라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했다라고 init 메소드 만들었고, 스타트라는 메소드에서 이벤트하고 스레드 처리하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래픽에서의 메소드인 페인트, 뭐 이러한 메소드들 다 한 번씩 본 메소드들이죠. 우리가 앞에서는 요 메소드들을 만들어 갖고 일일이 생성자에서 init도 호출하고 스타트도 호출하고 이렇게 작성을 했었지만, 애플릿에서는 원래 생명주기 자체가 init, start, paint, stop, destroy 이러한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플릿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일부러 init이라는 메소드도 만들고 start라는 메소드도 만들고 이랬던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메소드가 애플릿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동작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메소드일 뿐이고요. 이 생명주기 꼭 외우십시오. init, start, paint, stop, destroy 이러한 순서대로 동작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애플릿을 작성할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순수하게 HTML 만들어서 이러한 실행 순서를 다 가지고 애플릿 만드는 거. 요걸 첫 번째로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프레임 클래스 있죠.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클래스. 그 클래스를 애플릿으로 변화시키는 거, 바꾸는 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작성해 봐야 되겠네요. 자, 21번째 프로젝트를 작성하시고요. 자, 첫 번째 예제인 exam 언더바 01이라는 예제를 작성하겠습니다. 물론 이거의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 프레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 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프레임하고 틀린 점이 있다면 제목 다는 부분은 HTML에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정하는 것도 HTML에서 다 정하고 위치를 정하는 것도 전부 다 HTML에서 정합니다. 리사이즈는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사이즈블을 다르게 호출해갖고 HTML에서 동작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리사이즈블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화면에 보여라.
애플릿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화면에 보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본 폼으로 작성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필요 없는 그러한 개념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애플릿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HTML부터 작성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HTML 문서를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exam_01.html 확장자명 사실 HTM을 많이 쓰거든요. 왜 HTML하고 HTM의 차이점은 HTM이라는 것은 확장자명 글자 3개잖아요. 이건 특정 시스템에서는 확장자명의 그 제일 뒤에 글자, 그러니까 확장자명을 3글자밖에 인식 못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호환성을 위해서 HTML과 같은 4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잘 비호환적이다라고 해서 보통 HTML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HTM으로 많이 만듭니다. 알아두시고요. HTML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것만 외우십시오. 제일 처음에 HTML은 태그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HTML이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납니다. 다음에 헤더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헤더라는 부분 속에서는 타이틀이라고 해서 제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제목. 이렇게요. 다음에 body라고 해서 내용부를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내용부. 자, 이렇게 내용부.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게 되면 이게 이제 HTML로서 동작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서 실행을 시켜줄 거냐면 C 루트의 자바에 우리가 지금 이클립스에 레건더바 워크스페이스에 21번. 자, 이쪽에 보시면 exam_01이라고 방금 만든 HTML 파일이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타이틀 부분에 제목 나왔고요. 요게 내용부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소스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방금 전에 우리가 작성한 그 내용이 웹브라우저 상에서도 실행이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더라면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이 HTML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자바 파일을 포함시켜서 출력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냐면 일단 센터라는 거 먼저 작성을 하고요. 중앙에 놓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태그만 있으면 애플릿을 포함시킬 수 있냐면 애플릿이라는 태그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됩니다. 단, 이 애플릿이라는 태그의 속성값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속성값은 어떤 클래스를 포함시킬 거냐. 코드라는 속성값이 있습니다. 이거 외우십시오. 나머지 속성값은 스윙과 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코드라는 속성값은 어떤 클래스를 이 안에 넣을지 우리가 지금 넣고자 하는 것은 exam_01.java를 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exam_01.class 저거 컴파일 시키면 클래스 파일 나타날 테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폭과 높이는 width는 300, 높이는 height는 200. 뭐 이러한 식으로 넣어서 애플릿을 포함시키겠다라고 적으시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자, 아래의 내용은 애플릿이라는 글자가 좀 굵은 글씨체로 뜨게 되었죠. 제목은 아까처럼 그대로 나오고요. 다음에 이 중간에 지금 X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애플릿이 들어가는 영역이고 폭과 높이는 300에 200. 우리 프레임으로 만들 때 폭과 높이 정해갖고 센터에 배치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자바 애플릿 로딩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건 애플릿 파일을 아직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애플릿 파일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애플릿 파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import java.applet. 모든 것 애플릿 패키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awt 패키지, 세 번째는 뭐 이벤트가 필요하다라면 이벤트 패키지도 같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속받기를 우리가 프레임 만들 때는 프레임을 계속 상속받았었죠. 근데 이제는 무엇을 상속받냐면 애플릿을 상속받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프레임을 상속받았을 때는 생성자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생명주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public void init이라는 메소드, 다음 void start라는 메소드, 다음에 public void paint라는 메소드, public void update, update가 아니고 public void stop, public void dsttroi
destroy. 자, 이러한 식의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5가지를 전부 다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애플릿이 생명 주기가 요 순서대로 흘러간다. 그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destroy는 웹브라우저에서 X 버튼 눌러서 완벽하게 종료시킬 때 그때 실행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행되는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스탑까지나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스탑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게 되면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애플릿 한번 작성해 볼까요? private string str이라는 거 하나 만들고요. str은 디폴트 값. init이 호출되게 되면 str에 더하기 equal init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tart라는 요 메소드가 호출되게 되면 str에 또 덧셈해서 넣기를 start라는 글자도 적어주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다음 paint 메소드에서는 출력을 시켜볼까요? str에다가 플러스 equal paint, paint가 호출되었다 라는 것까지 적어줄 거고요. 다음에 띄워주겠습니다. g.draw string 0, 100의 위치에다가 글자를 띄우겠습니다. 뭐를? str이라는 글자를 띄우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작성해 줄 거고요. 스탑이 호출되게 되면 str에다가 더하기 equal stop, stop 이렇게 호출을 시키도록 하죠. destroy는 뭐 지금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만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릿이라는 클래스를 작성했고 HTML에서 그러한 애플릿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형태를 딱 작성해 봤습니다. 이렇게만 작성을 해 두시게 되면 이제 실행을 시켜 보시면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이건 한번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애플릿은 실행이 안 될 때 여러분들 웹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시는 거 요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실행이 안 되네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콘솔 창을 띄워서 exam_01을 클래스 캐스트 할 수 없다. 닫기.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웹브라우저를 지금 몇 개 띄워놔서 그렇군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지금 다 닫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웹브라우저를 다 띄워놔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웹브라우저 아래쪽에 다 끊어두었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시면 이제 애플릿 내용 실행 잘 되죠? 자, 이닛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타트 실행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실행되고 페인트가 지금 2번 실행됐는데 한번 열리면서 다시 한번 재호출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클릭해 보니까 다시 페인트가 호출되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실행을 처음에 시켰을 때 페인트까지 호출되었을 때요. 제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free prereq.co.kr 프리렉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뒤로 가기 해볼게요. 뒤로 가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됐네요. 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기. 이거 저것 때문에 그렇군요. 스태틱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아서 그렇군요. 다시 한번 스태틱이라는 요객체로 만들어 놓고 요 내용을 이제 초기화 제일 처음에 한번 시켜놓고 그리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가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시켜 보시면 페인트까지 실행되었다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prereq.co.kr 이쪽 사이트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한번 뒤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떻게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길게 해야 되겠네요. 영역을 좀 길게 합시다. 폭을 한 500? 자, 이 정도로 해놓고 다시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제일 처음에 init start paint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점 넷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뒤로 이동을 시켜버리시게 되면 보세요. init start paint stop까지 왔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stop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출되고 나서 다시 이 페이지로 왔을 때 init start paint 이런 식으로 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HTML을 통해서 웹브라우저에 애플릿을 넣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넣었을 때 애플릿 자체에서 동작하는 순서는 init start paint로 실행이 되었다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start까지 다시 또 실행이 된다고요. 실행되고 나서 다시 또 어디서부터 init에서부터 start paint까지 이러한 식으로 화면이 뜰 때는 요 세 가지가 실행되고 화면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는 stop이 실행되었다가 다시 또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애플릿의 이제 생명 주기라는 겁니다.
동작 흐름이라고 그러죠. 이 동작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뭐 다음에 뭐가 실행이 되고 어떠한 형태가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란 얘기죠. 자,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프레임으로 만들었던 것들, 뭐 예를 들면 그림판도 프레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한 그림판을 애플릿으로 변경시키는 것도 금방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만들었던 요 그림판 예제를 프레임으로 한번 다시 재작성해 볼게요. 네 번째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림판 예제잖아요. 요 놈을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해 갖고요. 그대로 여기에 21번 예제 두 번째 예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exam 언더바 02 2번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붙여 넣을 거고요. 컨트롤 A,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고 2번 예제로 일단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에 대한 HTML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new 하셔서 파일로 만드시는데 exam 언더바 02.htm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에 대한 HTML은 여러분들이 1번 HTML에 만든 내용하고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작성을 하시고 제목에다가는 그림판으로 넣고요. 그림판 요렇게 넣고요. 아래의 내용은 애플릿 요렇게 놔두고요. 두 번째 예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아까 폭과 높이를 400에 400으로 했었죠. 그림판을. 그래서 여기도 400에 400 요러한 식으로 맞춰두도록 할게요. 자, 그렇더라면 2번 예제 프레임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그림판으로 바꿀 텐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일단 프레임에서는 윈도우를 종료하는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윈도우 종료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 다 지워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들만 요렇게 놔두고요. 다음에 업데이트 메소드는 물론 이건 추적 처리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 내용들 그대로 놔두고 뭐를 바꾸시면 되냐면요. 아래쪽에서 우리가 보통 프레임 호출할 때는 객체를 호출하잖아요. 그림판이라고 띄우는 거예요. 보이드 메인이 있잖아요. 보이드 메인이라는 것 자체가 애플릿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싹 지워버리시고 무엇을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현재 이 그림판 프레임을 상속받은 이 클래스를 요 위에 자바 파일명하고 똑같이 맞춰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요 놈이 뭐가 되어버리냐면 바로 애플릿이 되어버리게 되는데요. 상속은 당연히 누구를 상속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applet 애플릿이라는 요 놈을 상속받도록 만들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애플릿은 웹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호출할 수 있도록 클래스 이름 앞에 public이라는 것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붙이지 않으면 애플릿 동작하지 않으니까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생성자에서 필요한 거 제목 달고 뭐 이닛 호출하고 스타트 호출하고 크기 정하고 위치 잡고 뭐 화면에 보여라 마라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요 자체의 내용들이 다 필요 없다 그랬죠. 기본 생명 주기가 있기 때문에요. 얘는 생성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set 메뉴바라는 요 객체 있죠. 이게 스윙 컴포넌트 같으면 얘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스윙이 아닌 이상에서는 요놈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윙 컴포넌트하고 요놈의 차이점이 바로 메뉴바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차이점이 될 텐데 일단 만약에 얘가 스윙 컴포넌트였다면 요놈을 사용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AWT 컴포넌트였다면 요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현재 this라는 요놈에 대해서 add 마우스 리스너 처리했고요. 마우스 리스너 처리가 안 돼 있다고. 지금 애플릿 요게 에러가 났으니까. 그래서 위쪽에다가 무엇을 하나 집어넣어 줄 수 있냐면 import java. 뭐를요? java.applet. 모든 것. 자, 요놈 하나 집어넣어 주시면 모든 게 해결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문제가 될 게 없고요. 다 똑같고 애플릿 하나만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고 현재 우리가 프레임을 상속받던 클래스가 자바 파일명하고 똑같으면 되고요. 다음 퍼블릭 클래스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애플릿을 상속받으면 되도록 이렇게만 작성해 주시고 생성자 없애고요. 보이드 메인 없애고 이렇게만 하시면 이게 바로 애플릿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플릿 이것을 과연 호출할 수 있는지 HTML 여기에서 호출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당연히 호출이 됩니다. 자, 여기서 exam 언더바 02번을 호출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림판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자, 요 영역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 보시게 되면 지금 메뉴바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연필밖에 못 그리겠죠. 그래서 연필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요까지가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 위에는 여기까지. 자,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애플릿으로 작성되어 있는
프레임으로 작성되어 있는 코놈을 애플릿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앞에서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애플릿으로 변경을 시켜보시면 될 텐데요. 애플릿으로 변경시킬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뭐라고요? 클래스 이름 앞에 퍼블릭 붙이는 거, 해당 클래스가 애플릿을, 프레임을 상속받았던 클래스를 애플릿을 상속받았던 클래스로 바꾸고 파일명하고 똑같이 맞추는 거. 다음에 윈도우 계열 이벤트 사용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생성자 이제 없애주시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던 void main 없애주시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게 되면요, 메뉴바 같이 뭐 이렇게 몇몇 가지 사용 못하는 거, 이러한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무난히 잘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 그림판 예제는요, 우리 뒤에 가서 제2의 플립 배우실 때 다시 한번 포함시켜 보시면 그때는 메뉴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윙 컴포넌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AWT 컴포넌트에서 안 되던 게 많이 보완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무난히 사용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릿을 작성할 때는 애플릿 태그를 포함시키는 HTML 먼저 작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애플릿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작성해서 요것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애플릿 클래스는 생명주의가 init, start, paint, stop, destroy 이러한 식으로 실행 순서가 작성이 된다라는 거, 요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